이제 우리는 사피엔스의 뇌가 어떻게 커졌는가를 다룹니다. 당연히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뇌가 커졌거든요. 또 양성 선택된 유전적인 변이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얼추 100개가 넘습니다. 이들 모두가 뇌를 크게 하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피엔스 뇌의 확장과 발달에 확실하게 기여한 것으로 검증된 유전자는 10개 이상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뇌줄기 세포의 활동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넓은 확장 영역을 확보하고 그곳을 뉴런과 글리아 악교 세포로 채워나갔습니다. 또 다수의 유전자들이 관여하여 신경 시냅스 형성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독립적으로 진화한 수십 종의 유전적인 변이들이 사피엔스에 모일 수 있었는가? 본 동영상에서는 호미닌의 바람기가 뇌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했음을 제시할 겁니다. 유인원 계열에서 볼 수 없는 자손수의 증가를 견인한 호미닌의 섹스 라이프에 대한 것입니다.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가미했습니다. 바람기라는 용어는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색탐 행동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모험적인 탐험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뇌의 성장과 함께 도파민에 의한 쾌락 중추의 보상 회로망과 전두엽의 전략적 사고 회로망이 견고해진 결과로 나타납니다. 분명 오래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뇌 용량이 증가한 이렉투스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사피엔스 남성이 자신의 예술성을 상대 여성에게 뽐내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호니디스 즉 섹시함의 과시입니다. 여성의 반응 역시 호니디스입니다. 호미닌은 유인원에 비해 성적으로 매우 활발했으며 또 새로움을 찾아 엄청 돌아다니면서 성적 접촉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분주히 돌아다녔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성적으로 활발했는가? 호미닌 이렉투스 남자의 호니니스는 유인원에서부터 내려오는 디폴트 값입니다. 사피엔스에서는 성공적인 짝짓기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가 더 있을 뿐이지 다를 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남자의 호니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성 파트너의 수용성입니다. 호미닌 여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신의 배란기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발전기가 사라지고 언제든지 남성 파트너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호미닌은 자식 생산 목적 이외에 뇌를 만족시키기 위한 섹스가 가능해졌고 결과로 자식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포유동물 대부분은 외성기의 팽창 등으로 발전기 상태임을 광고하지만 호미닌은 두발 걷기를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배란기를 은폐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란기 은폐의 적응적인 측면을 강조한 여러 진화 가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설은 일부 다처제 하에서 분산되는 남편의 투자와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하여 섹스로 투자를 보상한다는 겁니다. 이는 남성 중심적이기에 나중 남편을 집에 묶어 두려는 요량으로 진화했다고 변형됩니다. 집에 진중이 있지 않으면 당신만 손해야. 네 자식 없을 수 있어. 뭐 이런 개념입니다. 다른 하나는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자식 살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는 남편에게 임신 날짜를 모르게 함으로써 태어난 자식이 너의 자식이라고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미닌 여자의 호니시스는 마음을 끄는 매력입니다. 배란기에 있는 여성은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보고가 많이 있으며 또 여자는 경쟁 상태에 있는 여자가 배란기에 있는지를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란기 은폐는 같은 사회에 속하는 여자로부터 질시와 반목을 피하기 위해 진화했다는 가설이 최근 등장합니다. 직립한 호미닌은 유인원에 비해 미숙한 상태로 자식을 낳습니다. 결과로 길어진 육아 기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발달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최근 발표되었고 진화 7번 동영상 도구 제작과 뇌발달 편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호미닌 엄마는 배란기 은폐로 자식 나이 터울을 짧게는 1년 반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침팬지 자식 나이 터울은 4년 반에서 5년입니다. 더욱 초보 엄마는 이모나 할머니로부터 자식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유아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유 무월경 기간이 단축되어 다음 임신 터울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식 생산에 관한 한 침팬지는 넘볼 수 없을 만큼 호미닌은 빨랐습니다. 호미닌 여성은 모험적으로 파트너를 탐색했고 선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생쥐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람도 그럴 것이라는 가정하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파트너 탐색 행동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탐험 행동과 일맥상통합니다. 최근 이런 행동의 유전학적인 연구는 생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GRB10과 NESP-P55는 동물의 먹이 찾기 행동과 탐험 행동에 관여하는 각인 유전자입니다. 정자 유전체와 난자 유전체에는 GRB10과 NESP-P55 유전자 다 있습니다. GRB10은 아빠 쪽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유전자이고 NESP-P55는 엄마 쪽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유전자로 서로 상반된 활성을 나타냅니다. GRB10은 위험을 회피하지만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반면 NESP-P55는 모험적이지만 절제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자식에게 유전자를 전달할 때 아빠는 엄마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NESP-P55 유전자를 잠재워 놓고 엄마는 반대로 아빠 쪽 GRB10을 잠재워 놓고 전달합니다. 성인에서 GRB10과 NESP-P55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똑같이 한 카피에서 발현됩니다. 남자는 상황에 따라 아빠 쪽 GRB10 발현이 우선할 수도 있으며 엄마 쪽 NESP-P55 발현이 우세할 수 있습니다. 남자라고 다 참을성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아빠 쪽 GRB10 발현이 우선할 수도 있으며 엄마 쪽 NESP-P55 발현이 우세할 수 있습니다. 여자라고 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제된 행동을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인 유전자들의 활성이 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는 실험적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과학자들은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탐험 유전자의 진화적 의미는 수컷은 자식에 대한 유전적 투자는 도 아니면 모입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실패를 너무 염려한 나머지 조급하게 약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결실이 예측되면 즉각적으로 베팅합니다. 반면 암컷은 임신한 자식을 향한 유전적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느긋한 상태에 있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큰 보상을 위해 모험적으로 베팅합니다. 특히 자식을 위한 먹이 찾기 행동에 있어서 암컷은 보다 적극적이며 모험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광범위로 탐색 범위를 넓힙니다. 짝짓기와 관련하여 수컷은 충동적이며 위험을 피하고 보수적인 결정을 하는 반면 암컷은 계산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진보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보수성은 아빠 쪽 라인을 타고 흐르며 진보성은 엄마 쪽 라인을 타고 흐르지 않나 감히 주장해 봅니다. 자, 이제 호미닌의 바람기가 독립적인 진화 역사를 가진 유전적 변이를 모을 수 있었던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화에는 방향성이 없지만 방향성이 있어 보이게 한 진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가 큰 똑똑한 호미닌을 줄 곳 선택했다는 방향 선택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익한 돌연 변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수십여 개가 순차적으로 자연 선택되어 사피엔스에 도착하려면 700만 년이란 세월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 개 유전자를 한 곳으로 모으는 과정이 바로 유성생식입니다. 아빠가 유형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고 엄마가 다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두 유전자 모두를 가진 자식이 태어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여러 개 유형 유전자를 몰아가진 개체가 나타나는 거죠. 유성생식의 반대 급부로 나쁜 유전자를 몰아가진 개체나 또 좋은 조합이 깨진 개체도 태어나지만 이들은 집단에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유성생식의 장점을 10분 살려 큰 뇌를 가진 개체가 계속 선택되려면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빠른 번식 속도에 기인한 자손수 증가입니다. 이렉투스는 그랬습니다. 호미닌의 바람기가 어떻게 인간의 뇌 발달 관련 유전자를 한 곳으로 쓸어 담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바람기는 호미닌 남자의 색을 탐하는 행동과 여자의 수용성 진화에 근거를 둡니다. 바람기는 또한 새로움을 추구하며 어디론가 떠나 새로운 만남을 바라는 심리의 진화에 기반을 둡니다. 여기에 호미닌 여자의 자식을 위한 먹이 찾기 행동에서 출발한 모험 성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호미닌의 섹스 라이프 특성은 뇌가 커지지 않았으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호미닌의 바람기는 유인원 계열이 근접할 수 없는 자손수의 증가를 가져와 무작위적으로 진화한 뇌발달 유전자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